특집 기획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분과 함께 연휴 이후에 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들 1위, 2위, 3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 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어디 가십니까? 집에 있어야죠. 네. 네. 저는 뭐 부모님 댁에만 갑니다. 부모님 댁에. 네. 역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또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가장 꿀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이 꿀을 꿀대로 보내려면 또 시장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좀 미리 알고 있을 때 마음도 편안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아마 그런 힌트가 되는 꿀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죠. 저희가 2월에 뭐 저PBR주 등 일부 섹터의 쏠림이 사실 좀 있었다 보니까 3월에는 방향이 도대체 어떨 것인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는 탑3 업종 만나볼 텐데요. 1위는 마지막으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3위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예상 좋은 3위 업종입니다. 보시죠. 저PBR주 김태성 이사님이 꼽아주셨고요. 김종효 이사님은 건설기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PBR주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차 이야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PBR 관련주로서 현대차가 좀 빠르게 달려갔다 보니까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밖에 금융주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이 테마 안에서 대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옥석가리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투자 관점에서 좀 궁금증이 있어요. 아마 지금 저PBR 관련해서는 지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연휴를 갔다 오고 나서 저PBR 관련주들이 현재 구간에서 정말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정부에서 먼저 우리에게 좀 바람을 일으켜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람만 일으키고 끝맺음을 안 해주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좀 불편한 진실은 좀 있죠.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금 이제 빠르게 총선과는 별개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일정상 아이러니하게도 2월 말에 한번 체크를 하고 3월 말에 또 점검을 하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과연 짧게 봐야 될 것인가 길게 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좀 많은 상황.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매매보다는 정부 정책이 좀 밀어주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아무래도 이제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존의 그러한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저는 저PBR 관련주들 역시나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떤 기업을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현대차, 기아 뭐 안 좋은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말 실수할 뻔했네요. 일단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차, 기아를 지금 구간에서 쫓아서 트레이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 좋다는 것에는 다수가 동일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는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고민이 됩니다. 계속 여기서 더 올라갈까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현대차, 기아를 뭐 트레이딩하는 것도 좀 좋지만 저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한번 우리가 옥석을 가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PBR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강한 쪽이 저PBR이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연휴 끝나고 와서 이 기업들이 조정을 보이게 되면 그래도 4월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PBR 관련주들이 계속 연속성 있게 갈 가능성은 있지만 옥석가리기를 한다면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현대차, 기아를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부품주 쪽을 보자. 부품주 이야기는 사실 많이 해주셨어서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추려서 부품주 안에서 볼 만한 섹터가 있는지 코멘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PBR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저는 우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 현대차와 이제 기아 컨콜에서 조금 강조했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이브리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사실 상장사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코리아 FT라고 하는 기업을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이 오늘 오전에 좀 시세를 좀 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저는 조정 시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꿀팁까지 부품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업종 3위, 관심 가질 만한 3위 섹터 김종효 이사의 선택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실은
사실은 최근 뭐 지금 저 PBR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강하게 재료 붙는 쪽 아니고서는 관심을 못 받았던 섹터들이 꽤 많아요. 그중 하나가 건설기계도 있고요. 물론 실적만 놓고 보면 또 잘 나온 기업들이 많은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투자 포인트 뭘로 볼까요? 네, 국내 뭐 대표 세 기업이 모두 실적이 좋았죠. 네. 두산밥켓 역대 최대 실적이었고, 그다음에 HD 뭐 인프라코어라든지, 그다음에 HD 현대 뭐 건설기계 모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던 주주환원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의 대표 종목인 캐터필러가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의 신고가의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주택 건설 쪽이 아닙니다. 주택 건설 쪽은 예상보다 못하죠. 그런데 예상보다 좋은 쪽은 두 가지입니다. 공장 건설,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자원 개발. 이쪽으로는 계속 실적이 늘고 있는 상황. 이것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거고 이게 신고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뭐 국내 HD 뭐 현대 인프라코어나 HD 뭐 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군들, 두산바켓 같은 종목군들이 그럼 이걸 전혀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거 하고 있는데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괴리를 캐터필러가 내려와서 메꾸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두산밥켓이 조금 결이 다른 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믿음은 조금 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피크아웃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캐터필러의 핵심 포인트가 미국 유럽 비중 높고, 그 다음에 이 인프라 쪽에 많이 인볼브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온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 이것에 따라서 종목 선택의 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두산바켓이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샤니, 3일중공업이 터닝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중국도 이제 날릴 만한 부동산 업체들 날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정리를 하면서 중국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는 결국 인프라를 손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3일중공업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국내 종목군들의 반등 민감도는 당연히 기존의 건설기계 쪽이었던 HD 현대 건설기계나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3일중공업의 반등이 강해지면 그쪽으로, 만약에 여전히 캐터필러가 강하다면 두산바켓을 위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최소 상반기까지는 이들 종목이 급격한 조정을 겪거나 실적에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종효 이사는 3위 업종으로 건설기계를 꼽아주셨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탑2 2위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는요. 2차 전지를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김종효 이사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지주사를 선택합니다. 똑같이 지금 밸류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에도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과 김종효 이사의 의견을 좀 다르거든요.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은 앞서 저 PBR 이야기해 주셨고요. 2위로는 2차 전지. 더 궁금한데요. 네. 뭐 시청자분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에코프로 더 갈 거냐 맞아요. 아니면 말 거냐 혹은 더 사도 되냐 아니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주가를 올림에 있어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이 호전적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펀더멘털은 아직 약하지만 수급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 BM 실적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좋지 못하고 그 실적의 부진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전 상장이라든지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수급의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이슈를 조금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주가가 과거 한참 좋았을 때 그 이상을 보여주기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추가 매수는 충분히 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대신에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만약 조금 낮은 가격대에 사셔서 수익권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런 뉴스가 지금 타이밍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어떤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가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일부 수익은 좀 챙기면서 정말로 본업에 대한 회복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저는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좀 뽑은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산업이기 궁금해할.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급이 네. 도는 곳에서 저는 플레이를 어.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차 전지 쪽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에코프로 그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요. 100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뭐 아직 저는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사셨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포스코 홀딩스만 유일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특히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코멘트긴 합니다만 이게 또 팩트로 알고 있을 때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종효 이사가 꼽은 2위 업종입니다. 지주사 선택을 해주셨는데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있으세요? 네,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삼성물산 주목하고 있고요, KCC 주목하고 있고요, LS와 GS 네 가지 회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물산이 대장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장 강하게 지금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강하게 자사주 소각의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냥 PBR이 낮은 기업을 고르는 게 아니고 PBR이 낮은 기업 중에서 주식수를 줄여서 주주 가치를 높여주거나 주주환원의 속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ROE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동안 뭐 지주회사의 할인 이슈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전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삼성물산은 자신들의 주주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소각을 통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진율도 최근에 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ROE도. 그다음에 이제 KCC 같은 기업이 대표적으로 시총과 보유 유가증권이 비슷한. 그러니까 시총이 2조 얼마인데 보유한 유가증권이 2조가 넘는. 그 대표 종목이 그 안에서 삼성물산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회사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된다. 그 들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경영 참여거든요. 근데 지분 1, 2% 들고 어떻게 경영 참여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걸 팔아서 뭔가 신규 사업을 하던 아니면 너희들이 그걸 들고 뭔가 현금화를 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던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엮어볼 수 있는 게 LG화학입니다. 오늘 뭐 다른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LG화학도 도대체 왜 LG엔솔의 지분을 80%나 들고 있는 거죠? 이 회사를 지배하는 데는 51%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뭐 교환해서 네. 자금을 뭐 흡수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주주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뭔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정책이 이번에 2월 말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KCC의 BPS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70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 올라봐야 아직 30만 원도 안 되는 주가예요. 그래서 이게 뭐 주가가 여기서 30-40% 더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 부담이 없는 대신 그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줘야 되는 거죠. 들고 있는 유가증권을 현금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 KCC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모멘티브 상장 같은 것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녹아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가치를 현실화시켜 줄 거냐. 그동안 우리 시장은 이 사회가 전부 대주주 위에 일했잖아요.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종목들이 적어도 뭐 4월이 아니라 올해 내내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수의 등락과 상관없이 매일 사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네. 그게 시장의 가장 중심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종목군들을 방금 매일 사고 있는 말씀하신. 거죠. 금융주와 더불어서 네. 삼성물산, KCC, KCC, GS, LS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고 내리는 게 상관이 없어요. 매일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황의 네.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기업, 여기에 마진율도 높아지고 있는 삼성물산 지주사 중에서도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주셨고요. KCC에 대한 매력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좀 정부 정책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었고
있었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리자 하고는 있는데 정부 정책이 왜 나온 건지를 생각해 본다면 종목 선택이 명확해진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위 업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한 1위 업종은 어디일지 볼게요. 반도체. 동일하게 두 분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게 맞추고 저희가 원고를 쓴 게 아닌데 동일하게 반도체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알려주시죠.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네, 일단 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들어오는 수급이 강해져야 네. 하고 그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올 만한 명분들을 성과라든지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에 맞춰서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강한 모습이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말도 많고 지금 관심의 이 집중을 받고 있는 HBM 관련해서 보면 한미반도체가 오늘 자사주 소각이라고 네. 하는 강수를 좀 띄우면서 주가까지 굉장히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처졌던 저 PBR 관련주로서 이제 수급에 이동이 되면서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반도체, 그동안 좀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주들의 반등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실적까지 이제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최근의 고점은 모두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데 보실 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겠지만 네.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혹은 여기서 영역을 확장해 봤었을 때 AI 칩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다양해졌기에 반도체 소켓까지 소켓 뭐 보면 리노공업, ISC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반도체지만 반도체 장비 쪽 이야기를 주셨어요. 종목도 거론이 됐죠. 그러면 김종효 이사님은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좀 좁혀서도 전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아쉬운 것은 엔비디아가 저렇게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냐일 네. 건데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업체가 한국에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죠. 노보노디스크나 지금 일라일릴리처럼 비만 치료제를 지금 생산해내서 팔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없는데 어떻게 똑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TSMC가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의 그 요구하는 물량을 다 맞춰서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박살나거나 네. 아니면 삼성전자가 그 물량의 일부를 받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TSMC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 뭐 대만에서 무한정 영역 확장해서 지금 3나노와 4나노를 TSMC가 다 가져가는 방향?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순간 모든 회사들이 TSMC의 한 회사의 위험이 노출되는 거죠. TSMC 3나노 헤매고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3나노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보다 좀 더 수율 높게 생산하고 있는 건 맞지만 TSMC가 생산해낸 3나노 아이폰 칩 별로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뭐 TSMC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잘하는 건 아니고 물론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보다 잘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AI가 안 터지거나 터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라도 물량이 안 올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AMD 참여하고 다른 회사들이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주목해 봐야 지수의 상단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삼성전자는 조정시마다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조정시마다 우리가 좀 비중을 확대하면 좋겠다. 반도체에 대해서 큰 그림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설 연휴 이후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목해볼 만한 섹터 1위부터 3위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